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 11월 12일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더 레드님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술을 마시고 인지하고 못하고 운전을 했다가 100m 못가 신호등 앞에서 자다가 신고받은 경찰한테 단속되었고 800만 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감면받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식 재판 청구가 제일 중요하겠죠. 정식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약식 명령 통지서가 오면 7일 안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한번 오라고 소환장이 오고요. 그 소환장이 왔을 때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써서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뭐 부채가 있다면 부채, 장애가 있다면 장애에 대한 자료, 각종 뭐 증빙 자료를 넣음으로써 벌금 감경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벌금이 감경될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감경을 신청을 할 때에는 내가 감경이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8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다면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깔삼님, 운전면허 정지, 해외 출장 결격 사유 문의. 음주 면허 정지일 경우 해외 국가 입국 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미국, 캐나다 비자 신청 시에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국가마다 좀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상호 호혜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각각의 입국 절차에 대한 것들을 호혜성 있게, 그러니까 니네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제가 얘기는 못 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해외에 우리가 뭐 못 나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입국이 문제인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비자 신청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음주 정지에 대한 벌금 정도가 있다고 해서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다만 이 비자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고 원칙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유인데 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줄 수 있고, 그거는 그 국가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정도 가지고 비자 신청 거부가 됐다라고 한 사례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일단 신청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자 신청이 된다 안 된다는 넣어봐야 아는 거지 일관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다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언님, 동승자 처벌 질문이네요. 네, 해당 차량이 동승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데요. 자, 동승자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를 갖고 이 사람이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 상태에 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꽐라가 돼 있어요. 팬더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예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 탔다고 해서 그것이 동승자 처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동승자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차량에 탄 곳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건 의지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라는 인식을 갖고 탔을 때 동승자 처벌이 들어가는 거지, 알지 못하고 기억이 안 나고 뭐 어떤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탔어요. 억지로 끌려가 탔어요. 이런 경우에는 동승자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건은 동승자 처벌은 안 된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를 본다 해도 어차피 동승자로서 기억이 없고 기절한 상태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네. 형사처벌, 초롱님, 술 마시고 차를 스스로 옮긴다고 잠깐 핸들을 잡았는데 사고를 냈고요. 상대방은 입원하셨지만 연락할 길이 없다. 농도는 0.120.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만날 필요 없다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말씀만 피해자가 하셨습니다. 형사처벌을 어찌 대비해야 되는지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금과 금전, 집행유예. 글쎄요, 집행유예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초범이시고 농도가 0.120인데 상대방이 별로 안 다쳤다면은 일반적으로는 벌금으로 끝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럴 확률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은 벌금으로 끝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보시는 게 도움은 된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서를 낸다든지 반성문을 낸다든지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살 수 있을까님, 법원 11월 중순 구공판 중이고요. 2월 초에 해외 나갈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공판, 그러니까 재판 중일 때는 해외에 잘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출입국 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셔야 되는데,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일관되게 정해진 규칙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건 보호관찰소나 또는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거기서 확인을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본다 이거지 꼭 집행유예가 나오면은 해외 출국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 부분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안 나오더라도 뭐 세금 체납이 됐다든지 그러면 또 해외 출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외 출국 금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출입국 사무소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도움주떼용님, 음주 농도가 0.231이 나왔고요. 네, 벌금이 1,200만 원 나왔네요. 항소에서 재판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고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는데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라고 한다면은 벌금보다는 한 단계 윗단계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판사님이 이미 벌금이 1,2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더 높여가지고 집행유예로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때리겠다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렇게 되면은 벌금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거는 이제 벌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금형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판사가 어거지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예 없진 않지만 그건 이제 판사가 이 사람 죄질이 너무 나쁜데 벌금형으로 갖고는 안 되겠다, 더 좀 심하게 처벌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지, 얘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집행유예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라시는 그런 부분들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영상 촬영은 11월 11일이죠 빼빼로데이인데 오늘 벌금 100만 원짜리가 감경이 됐어요. 뭐 제가 또 축하드린다고 하면은 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뭐 음주운전자 도와주는 거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그냥 100만 원 감경됐습니다. 사실만 얘기합니다. 네, 사례 쭉 나가고 있을 겁니다. 100만 원 감경된 사례고요. 일단은 감경을 받을 만한 사례가 있다면은 한번 좀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100만 원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경이 되는 사례는 되니까 뭐 내가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거는 좀 선택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11월 15일 날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손해사정사님하고 변호사님을 모시고 그 민사, 형사, 행정에 대한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면허구제 전문이긴 하지만 형사에 대해서 변호사님만큼 잘 알 수는 없고 또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님만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사님은 후유장애라든지 사망보험금 이런 거 청구를 산정하고 그걸 청구하시는 것이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노동력 상실이라든지 뭐 일시수입 이런 것들을 제가 그분만큼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질문이 있다면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주시고, 또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형사 전문이시죠.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갈 겁니까? 벌금이 얼마입니까?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문제들은 저희 변호사님한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달에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있는 이벤트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물건 파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 3인 동영상이라고 네이버 저희 카페에 가서 보시면은 3인 동영상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올려주셔야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어떤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금요일날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니까 이 3인 동영상에다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